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두희 문서진입니다. 네, 네. 금일은 또 어제랑 또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원래 이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해외 선물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급락을 하고 막 이런 흐름이 다 연출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우려감이 이제는 또 완화가 되었던 거.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품목이 결정되고 나면 한번 변동성이 팍 치고 나고 나는 결국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협상이 이제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역 분쟁과 관련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참 이 사람 진짜 밀당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확 밀기도 밀었다가 최근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는 무역 전쟁 전쟁 속에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레리 커드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의 우려감을 계속 이제 완화시키는 발언을 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계속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 전면전 안 할 거라는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자꾸만 이제 조정의 빌미로 계속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는 조금씩 명분을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완화가 되면서 시장 흐름은 좀 좋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좀 돌려놓고 있는 부분 좀 긍정적이고요. 물론 외국인이 현물에 대한 매수세는 그렇게 아직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네. 않지만 기관들이 또 이제 또 강하게 또 매수를 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쪽 관련 부분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오늘은 또 코스피가 또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 상승하는 걸 좀 보면 확실하게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종목에 좀 집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출시가 어제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출시가 되죠. 이제 벤처 펀드들이 출시가 되니까 여기 흥행의 또 여부에 따라서 이쪽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또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네. 어쨌든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의 이 변동성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최근에 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어제는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면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금일은 환율이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 하락 반전했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으로 네,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저하고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상반기의 변동성 자체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고 서로 지금 간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지금 환율에 대한 이슈 특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 부분에서 환율에 대해서는 많이 안 다뤄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한미 FTA 재협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드라인이 농산품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환율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매도를 때리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기관들이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건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쓰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기세가 꺾였다라는 그런 뭔가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의 한머니, 해치펀드들이 이제 피냄새를 맡고 또 그렇죠.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에 따라서 지금 증시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변동성에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변동성 장세 일단은 좀 유지되는 흐름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데 요와 관련된 부분 지금 시장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의 게스트는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당국자가 회동을 갖고 협상 신호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신호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앞서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 상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며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10시간 뒤 중국은 미국산 콩과 자동차, 항공기 등 14개 분야 116개 종목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쟁 상태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고 중국도 이제는 협상할 때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널뛰게 하는 증시.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변동성 투자 전략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시장 변동성 장세 투자 전략인데요. 뭐 일단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계속 이거는 제가 지난달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품목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미중 그러니까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협상으로 돌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될 것이다. 흐름과 관련된 부분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서로 이제 협상자 이제 물밑 협상이 지금 시작을 했고 이 기간 자체가 거의 2달 정도를 거치니까 최소한 이제 6월 달까지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중간에 혹시라도 협상이 잘 안 돼서 뭐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또 언론 플레이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냥 뭐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이제 협상하면서의 또 언론 플레이, 양국이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씩은 전 좀 흔들림은 아직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 추세의 문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추세의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양국은 서로 결국엔 전면전을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점은 찾을 거예요. 근데 내어주는 거는 분명히 중국 쪽이 많이 내어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성은 미국이 지금 공성이고 그러니까 수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 중국인데 얼마나 중국이 미국 쪽이 좀 덜 내어주느냐 이거 싸움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무역 흑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은 좀 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글로벌 이 변동성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씩 완화가 된다. 다만 중간중간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변동성이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실적 시즌이 또 돌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엔 좀 선반영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돌입하다 보면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도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사실 힘을 또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상승 재료가 없었는데 이제 또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 기대감으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잘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오늘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확실하게 전 3월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이유는, 그러니까 월말로 넘어가면 갈수록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생기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우려가 쉽게 말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또 다행스러운 건 남북 정상회담이 원래 사실 시장이라는 게 재료가 딱 노출되면 끝나잖아요. 재료의 노출로 끝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끝나면 그 뒤에 북미도 대화가 있으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래도 한 5월 달까지는 조금 더 우리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좀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어쨌든 사드 보복 철회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 이제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화장품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화장품을 제외해서 화장품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중국 관련 수혜주들은 아직까지는 전 더 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또 흐름 또 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3월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세계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아니죠. 미국 중국 간의 미국 중 간의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 내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할 텐데
저도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저는 변동성이 좀 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끝나는 그 결론 자체는 결국에는 중국은 명분을 얻어가고 네. 미국은 약간 실리를 얻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게 그렇죠. 뭐 이렇게 막 겹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고 위안화는 절상이 네. 되고 달러는 또 이제 네, 절하가 절하가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죠. 이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네. 외부의 적을 적을 만드는 만든다.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잡은 뼈 오잡은법을 그냥 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지금 현재 지지층을 굉장히 잘 지금 뭉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지 또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협상을 할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 부분.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네.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따로 해야 될 거다. 근데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선정을 했거든요. 네, 무조건. 네, 그렇다라고 조항을 넣었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환율이라는 이런 부분에 만약에 스크래치가 닿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피가 약간 좀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이 이쪽으로 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일본이 뭐 미국하고 그래 엔화를 엄청나게 절상시키다라고 안 했어요. 네.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한 그 부분에 인정을 하는 순간 급등을 했습니다. 네. 엔화가 그 급등 자체를 못 막았어요. 일본이. 결국에는 그 급등을 했다는 거는 결국 한머니들이 막 그렇죠. 들어가면서 결국에 엔화가 막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의 그런 어떻게 보면 원리 자체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라는 거 계속 우려를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꾸준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주식시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4월 달에는 환율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을 또 한번 휘둘리기 위해서 뭔가 또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면 흔들려고 했던 이 환율 보고서가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을 땐 또 힘들어지거든요. 네. 물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이슈 또한 5월 달에는 중국 A주 그러니까 네. MSCI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정 수준 나가야 네, 되죠. 일전 외국인 지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제가 뭐 작년부터 말씀드리기는 상저하고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 지금이나 뭐 그때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는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하지만 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증권사 컨센서스 자체가 점점 하향되고 네네. 있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네. 수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가 모멘텀을 있을 수가 보여줬던 없죠. 예. 그런 반도체, 뭐 그 화학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뭐 나오는 품목들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진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3월, 그러니까 2월, 3월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저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간중간 언론 플레이 나오면서 이 변동성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나올 것 같지만 2월과 3월과 같은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 흐름은 조금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벤처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됐고 네. 그런 흐름이 이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시돼서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뭐 바로 이 자금들이 집행된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건 사실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 벤처 어제도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벤처
펀드라는 게 인덱스 펀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코스닥 내에서 비중 높은 것들을 차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그냥 이 벤처 펀드 나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소위 말하면 KRX 300이랑 약간 헷갈려서 인덱스 기준으로 더 사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쪽 비중이 많은 석유나 바이오 이미 많이 올라갔던 이 종목을 사신다는 건 전 조금 힘들지 않았나. 저는 바이오가 끝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펀드들도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는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거기서 사실 흔히 말하면 이제 주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내가 거기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사서 얼마만큼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오히려 들어갔을 때 기대 수익률보다 오히려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큰다면 쉽게 저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바이오도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중형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가치 평가 대비 낮게 와 있는 종목들을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저는 바이오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네. 인덱스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존에 그 많이 가 있는 게 또 맞죠. 그냥 그는 사실 수익률과 관계없이 어쨌든 추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건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갈 때 많이 못 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 사실 5G 관련 종목들도 괜찮은데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이 미국이 이 관세를 매기는 것 중에 중국 쪽에 산업용 로봇도 관세에 포함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의 악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물량 비중 자체가 중국이 많지 않아요. 일본과 유럽이랑 미국 쪽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 미국 이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차라리 우리나라 쪽에 오히려 더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관련 부분 계속 4차 산업 관련 핵심주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 수혜주도 관심 가지시라.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화장품 쪽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고 있는 제가 이야기한 게임주 이쪽으로 계속 저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탑픽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뭐 계속 요즘엔 요즘이 아니게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삼성 SDS 계속 네. 최근에 좀 조정 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삼성 SDS 그다음에 이제 고용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용 관련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있는 웹젠. 그러니까 이 게임주도 확실하게 지금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웹젠은 이 판호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네.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웹젠이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은 다 로열티 매출이에요. 팔고 말아요. 그러니까 웹젠이 뭐 거기서 뭐 퍼블리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게 다 그냥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판호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제일 높고 그다음 2분기 이후에 나오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도 좀 많이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 그러니까 중국 관련 쪽에서 전통적인 소위 말하면 기대감이 있는 종목 말고 이쪽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종목 자체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벤처 펀드가 또 그러니까 매수를 할 만한 요건이 돼요. 사이즈도 좀 나오고 네. 성장성도 있는 종목이라서 어쨌든 이쪽 관련 부분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 뭐 정부밖에 없어요. 지금 믿을 곳은. 그냥 정부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합니다. 네. 벤처 펀드도 그렇고 스케일업 펀드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소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가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꾸 환율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강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위안화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도 같이 강세로 가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통화들까지 다 강세로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왕 뭐 선진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그런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들보다는 결국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로 좀 추려내는 게 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여전히 무인화 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심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보시던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데 네. 많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저는 이제 어제도 좀 이야기를 좀 이 부분 좀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냐면 이게 자칫가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 흐름 무인화라는 흐름이 그냥 뭐 예를 들어 우리 한때 반짝했던 3D 프린터 관련 뭐 그다음에 드론 같은 그러니까 뭐 드론도 여전히 성능성 있지만 근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정도로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 테마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아주 큰 섹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공장 증설 관련 이야기를 하면 한번 뉴스를 한 번씩 조금씩 찾아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그냥 공장 안 짓습니다. 정통적으로.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화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뭐 위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창원에 제2공장 지을 때도 다 스마트 팩토리화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무인화 관련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강조드리지만 오히려 이럴 때 조정 줄 때 혹시라도 내가 뭐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매수를 했는데 좀 조정 가격 조정 시장 조정 주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어제 한번 이 일진 머트리얼즈 차트를 네.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비교를 좀 했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급등했다가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쫙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빠졌을 때가 정말 저렴의 매수 찬스였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해서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 네. 그 이후에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한번 급격하게 한번 상승하고 저기 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 구간에서 버티신 분 결국에는 끝까지 한번 올라왔다는 것. 이 흐름 저는 이번에 자동화에서 분명 무인 관련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흐름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을 믿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1견까지 왔습니다. 바로 할까요? 네. 저는 뭐 이거 일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꾸만 양치기 소년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래도 어쨌든 3월보다는 저는 4월이 더 나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견은 그냥 제 바람까지 이제 포함해서 3월보다는 나은 4월 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저기 우직지게라고 네. 했어요. 이거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굳이 뭐 곧장 갈 필요 없이 돌아가는 게 곧장 네. 가는 길이고, 걱정거리가 이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증시가 빠지는 것 자체는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하고 이익 자체의 그 괴리가 굉장히 네. 컸어요. 그 괴리를 메꿔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큰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걱정거리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직지게로 가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